나도 모르게 말기로 접어들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암. 위암 사망률이 폐암에 이어 두 번째라는데 일찍 발견해 수술을 받는다면 90% 이상 완치도 가능하다. 하지만 약간의 속쓰림 외에 특별한 증상조차 없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데 대한민국 공공의 적 위암. 원인은 무엇이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암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리는 위암. 왜 하필 위암을 한국인의 암이라고 부르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위암 발병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 남성분들은 22%, 또 여성은 13.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또 높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암 환자 10명 중에 두세 명이 위암 환자라는 얘기인데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선생님 모셨습니다. 원자력병원 외과 이종인 과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전체 암 중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위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 음식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그런 식습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암이 발생되는 그 정확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위암은 위라는 장기가 네네.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일단 들어왔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장기니만큼 예. 식습관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짠 음식, 네. 훈제된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에 탄 고기를 잘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잘 먹지 못한다는 그런 거 있고 또 예. 흡연 네.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면은 그 H. 파일로리라는 요즘 발견된 그런 균에 감염이 됐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분 유전적 요인이 관련될 수 있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이제 위에 음식이 머물렀다 가는 것이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좀 노출 빈도가 더 높을 수 있겠네요. 음식 자체를 자주 먹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짠 음식이라든지 훈제된 음식, 불에 탄 고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요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암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전 세계 인구의 한 반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이상이면은 60% 내지 80% 이상이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은 위 점막에 표재성 위염을 발생시켜서 네. 이 표재성 위염이 점점 진행돼서 만성 위축성 위염, 그 다음에 장상피화생, 이형성증, 위암으로 발전되는 그런 5단계의 주범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제균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은 위암을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가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짠 음식까지 즐겨 먹은 민족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인의 암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위암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저희들이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다 함께 한번 보시죠.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 자극적인 음식이 위로 계속 들어가면 우리의 위가 성할 리 없다. 소화기관의 첫 부분인 위는 발암 물질과 맨 처음 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심코 먹은 짜고 탄 음식은 식도나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암을 일으키게 된다. 위암이 무서운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위암의 가장 큰 문제는 말기가 돼도 그 증세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언제 발견하냐에 따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 달라진다. 그럼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인 상부 위장 조영술은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복용한 뒤 X선 촬영을 통해 위 점막 표면의 변화를 관찰하며 위암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내시경 끝에 특수 카메라를 장착해 위 점막 표면을 관찰하는 위 내시경 검사도 위암을 진단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위 내시경 검사는 위 안에 아주 색깔만 변화가 있는 미세한 병변이 있거나 또 작은 병변이 있어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로는 불가능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암을 정확하게 확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암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은 12지장 중간 부위까지 기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면 내시경이 사용되기도 한다. 위암은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등 위염이나 위궤양의 증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 증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만이 위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위암의 증상에는 속쓰림, 오심, 구토, 그리고 입맛 없음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위암은 80%에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위암 진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암은 어떻게 치료할까? 위암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위절제술이다. 절제술은 복부를 대복한 뒤 암세포가 퍼진 부위나 전체 위의 3분의 2 정도를 절제한 후 식도와 12지장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여기서 잠깐! 과연 위를 절제해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흔히들 위를 절제하면 음식물 소화가 불가능해져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의 소화는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위 역할은 충분히 씹지 않은 그런 음식물들을 기계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단백질 소화의 일부분을 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씻고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된다면 전혀 소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밖에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서도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다. 이는 위암을 진단하는 내시경만으로 점막 하층에 위치한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 조기 위암일 경우 주로 사용된다.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위암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복강경 수술을 들 수 있다. 복부에 1cm 미만의 작은 구멍을 뚫어 기구를 넣고 종양을 절제하는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통증이 적고 수술 부위의 상처가 작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적은 조기 위암에 한해 시행되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인 경우엔 개복술을 피해갈 수 없다. 2기, 3기, 4기일 경우는 대개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에 보조적인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암이라 불리는 위암. 암 사망자 4명 중 1명은 위암 환자다. 위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조기 진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하자. 네, 결국 암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암세포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위 절제술을 받고 나면요, 아무래도 위가 이제 정상 크기보다 반 정도 또는 3분의 1로 작아질 텐데 그만큼 이제 작아진 위만큼 식사량도 아무래도 줄지 않을까 싶은데 위 절제술 후에 식사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예, 맞습니다. 위절제를 받은 환자분들이 먹는 것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예,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예. 먼저 생각하실 것은 위절제를 받으신 분들은 이 위가 자기들 위가 수술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아기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이 덜 되고 조금씩 자주 드시면 되는데 이것이 대개 한 2, 3개월 지나면은 정상인과 같이 드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한 6개월까지는 한 공기까지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자라는 건가요? 늘어지는 건가요? 늘어진다고 볼 수 없고요. 네. 이제 환자분께서는 그게 점점점 몸에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암은 사실 그 병기에 따라 증상과 치료 방법이 각각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그 위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나요? 위암은 위 점막서부터 그 깊이로 얼마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병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고 그 점막층, 점막하층, 고유건층, 그다음에 장막하층, 장막층으로 되는데 처음 점막층, 점막하층까지만 침범한 것을 조기 위암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고유건층 이하 침범한 것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선생님. 이 속이 좀 쓰려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암 초기인 경우에 증상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증상이 이렇게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그 위암은 대개 한 80% 정도에서 증상이 없을 수가 많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대개 더부룩함, 혹시 속쓰림 정도의 아주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네.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기 위암일 때 적절한 수술을 받으시면은 80% 혹은 내지는 95% 정도 이상의 5년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와. 아주 좋겠죠. 네. 그다음 이 암이 그 점막하층을 지나서 고유건층 이상을 침범하고 그러면은 그 진행성 위암이 되겠는데 네. 이것이 마침내 위벽을 뚫고 나와서 주위 장기를 침범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 암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네. 핏줄을 따라서 그 원격 장기에 침범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확병 절제를 한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항암제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항암요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결국은 뭐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절제를 한다 그러지만 그 진짜 항암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정확하겠죠. 항암 화학요법은 대개 한 4가지 경우에 우리가 실시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근치 절제술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 있겠고 네. 위암이 원격 장기기에 전이가 됐든지 네. 아니 재발했든지 하는 그런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이 있겠고 네. 그다음 위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네. 요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하고 싶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선행 화학요법이 있겠고 특별한 경우에 복강 내 암세포들이 많이 퍼져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복강 내 항암 화학요법 등 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과음한 뒤에 이제 우리들이 그러죠. 속이 쓰리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이게 단순한 그냥 위염인지 뭐 또 위궤양 때문인지 혹은 위암이 찾아와서 이렇게 뭐 그런 현상이 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됩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이게? 예, 안타깝게도 증상만으로 위염, 위궤양, 네. 위암을 구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구분을 하다가 병을 놓치는 수가 많고요. 네. 또 위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는 것은 오래 두면은 여러 가지 발암 원인이 작용해서 네.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주 자주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린 경험 여러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 혹시 나도 위암이 아닐까 걱정이 되실 텐데 저희들이 준비한 정혜신의 특급 정보에서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 위암은 본인 스스로 알기 어렵습니다. 네, 건강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위암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내시경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암의 가장 흔한 증세는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트림, 속쓰림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구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든 것 역시 위암의 한 증상인데요. 말기 위암일 경우 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부분이나 위와 십이지장 경계 부위에 암이 침범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 적 있으시죠? 네, 체중 감소 역시 위암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꼭 위 내시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더불어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짜고 탄 음식을 자주 먹거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된 사람 역시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네,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암 발병 이후 가장 후회했던 것으로 내시경 검사를 미리 받지 않은 점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 잃고 난 뒤에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요. 건강 미리미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 발생되는 우리의 위암.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로 위암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어지는 건강 비법 대공개 시간에는요. 생활 속의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문석 씨 혹시 네. 그 부대찌개, 뭐 김치찌개, 뭐 칼국수, 라면 이런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거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없어서 못 먹습니다. 네.
좀 사서 드세요. 네. 아니, 뭐 있으면 제 근처에 남아나진 않죠. 잘 먹죠. 응. 네,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러한 음식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40%를 차지하는 성분이 바로 나트륨인데요. 과도하게 나트륨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는 아주 괴로운데, 교수님 왜 그런가요? 네, 그 소금이 소금 자체가 위 점막을 손상을 준다든지 네. 손상을 줘서 위염을 일으켜서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위암 단계의 그런 단계를 거쳐서 5개 단계를 거쳐서 위암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발생하는 그 단계 중에 어떤 보조 발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냉장고가 널리 보급화될수록요 위암 발병률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인데 냉장고와 위암 뭐 어떤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뭐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 미국에서요. 네. 1950년 중반에 냉장고가 보급이 되면서 소위 그 신선한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고 네. 또 음식 저장 방법으로서 짠 염장만 하다가 예.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하니까 미국에서 그 당시부터 위암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뭐 네. 7, 8위 밑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다르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암이요. 네, 네. 우리도 냉장고 많은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반갑게도.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요, 네. 우리가 한 끼 식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부는 요즘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절로 떠오르시죠? 호떡이요? 순댓국, 초탕이요, 우동이요. 따뜻한 국물 있는 우동. 유난히 얼큰하고 시원한 맛을 찾는 한국인의 입맛. 그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과잉 섭취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 맛의 감초, 소금. 문제는 과잉 섭취되는 소금 속 나트륨이 우리의 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위축성 위염을 일으켜서 위암을 일으키게 되는 문제라든지 소금의 과잉 섭취가 위암을 유발시키는 거죠. 소금 섭취 하나만으로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을까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허성이 주부의 집을 찾았는데요. 허성이 주부가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간 맞추기라고 합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적게 넣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얘들아 밥 먹자. 여보 식사하세요. 가족 건강을 위해 엄마의 정성으로 준비된 저녁 식사 시간. 잡곡밥에 얼큰한 김치찌개,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일반 가정에서 먹는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 가정의 식단. 음식 속 소금 함량이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염분계를 통해 각 음식의 소금 함량을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찌개와 각 반찬의 소금 함량을 모두 합쳐본 결과 무려 6.2g.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소금 권장량이 5g인 것을 감안해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제 나름대로 소금을 적게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나 많이 나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듯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 13.5g.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훨씬 높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었는데요.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가 먹는 평생 소금량은 무려 400kg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독이 된다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위암이나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데요. 고나트륨 섭취 자체가 고칼슘 요증을 일으킴으로써 골다공증 빈도를 일으킨다든가 또 하나는 천식 발생에 관련이 있다든가 신결석의 빈도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또 최근 또 흥미롭게 계속 공정 보고되고 있는 바는 바로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전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그 고나트륨 그 섭취 자체가 위 점막 손상에 아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소금의 주성분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 나트륨은 인체 내에 특히 체액에 존재하면서 삼투압을 조절해서 사람의 혈압이나 체액량이 늘 일정한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트륨이 우리 체액의 알칼리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화액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소금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첫 번째, 조리법을 바꿔라. 지금까지 국이 끓고 있을 때 간을 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젠 먹기 직전 간을 맞춰보세요. 국이 끓고 있을 땐 짠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나트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얼큰한 찌개, 뜨끈한 칼국수, 라면 등 좋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즐겨 먹는 국물에 90%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적, 국물. 앞으로는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론 생선구이. 생선구이 먹을 때는 양념을 하지 않고 구운 후에 간장 소스를 찍어 먹는 게 싱겁게 먹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 어묵은 한번 데쳐준 후에 요리를 하면 소금 함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배운 건강 조리법 잊지 마세요. 올바른 소금 섭취법 그 두 번째, 칼륨을 섭취해라. 칼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대체가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을 드시게 되면 몸에 있는 나트륨을 끌고 나가게 됩니다. 최고의 칼륨 푸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 단감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단감으로 짜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단감김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나트륨 과다 섭취 해결사 단감김치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단감은 껍질을 깎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나박 썰기를 한 단감은 적당량의 소금에 절여 놓으면 되고요. 멸치젓에 고춧가루를 넣어 걸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져놓은 마늘과 생강을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적당히 절여놓은 단감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면 나트륨 잡아줄 단감김치 완성요. 위암 예방에 좋은 단감김치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냥 드셔도 맛있겠지만 2, 3일 정도 숙성을 시키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짠맛 없이 유쾌하게 맛있는 밥상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이 소금, 이 나트륨을 많이 먹는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와, 이렇게 많이 먹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네. 그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 한 그릇에는 네. 2,530mg의 나트륨이 있고요. 부대찌개에는 1,526, 그리고 떡국에는 1,061, 감자탕에는 1,113mg의 나트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숫자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 무슨 그냥 소금을 그냥 입에다 그냥 털어 넣는 그런 기분이 갑자기 드는데 아휴. 그간 뭐 나트륨 덩어리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이죠. 소금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는 거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위암에서 좀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항산화 작용에 있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나 바이타민 C가 풍부한 야채나 신선한 과일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 마늘, 양파, 녹차 이런 것들이 좋겠고요. 네. 그 신선한 야채를 삶으면 그 효과가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신선한 신선한 야채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재조리하지 않은 신선한 네. 채를 그냥 먹는 거 좋네요. 네. 사실 그 식습관 자체 못지않게 정기적인 검진이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요? 예, 지금 그 우리 대한위암학회에서 그 위암 검진 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불문하고 40세 이상이면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검진 방법은 위내시경 혹은 위장 조형 촬영술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내 몸 어디선가 이상해졌다고 느낀 뒤에는 병원 문을 두드리는 건 이미 늦습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만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짠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우리 어머님들 오늘부터라도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싱겁게 요리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나와주신 대한위암학회 회장이신 또 원자력병원 이종인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